심지어 거의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 관광지 할인이나 항공권 할인. 근데 사실 꾸준히 했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자, 6번째는 보험인데요. 그 캐나다는 워홀 합격자가 캐나다에 입국 시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워홀 카페를 통해서 그 마이뱅크 해외 장기 체류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알뜰 플랜으로 하니까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가시는 분들은 또 10% 할인이 된다고 해서 저는 이 보험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알뜰폰 장기정지인데요. 워홀 가시는 분들이 보통 문자 인증용으로 서브폰을 되게 많이 가지고 가세요. 저는 알뜰폰 요금제로 하려고 알아봤는데 그 모빙이랑 프리티 그리고 우체국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알뜰폰 요금제가 저렴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알뜰폰 관련된 글도 정말 많이 보고 심지어 거의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 상황인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건지 이게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어떤 데는 문자 인증을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하시려면 그냥 기존 통신사 그 로밍을 써야 된다 이러고 막 어떤 데는 막 따로 또 전화를 해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요금제 보니까 첫 달은 900원 이래도 막 6개월 뒤에 다시 5,500원 막 6,000원, 7,000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또 마침 저는 SKT를 쓰거든요. 근데 SKT에 그 장기 정지인데 문자 수신은 가능하게 이렇게 된 그게 있더라고요. 그 상품이 월에 5,500원인데 그래 귀찮고 막 유심또 갈아 끼우고 막 전화해가지고 로밍 차단하고 이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기존 통신사에서 장기 정지를 했습니다. 이게 가족 결합이 있으면 그 장기 정지 동안에는 결합이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 결합으로 된 막 할인 이런 게 많으니까. 그리고 8번째 캐나다 유심인데요. 캐나다 가서 유심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미리 한국에서 구입해가지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캐나다 유심을 미리 구매를 했는데 그 슈퍼셀이라는 곳과 워홀 카페에서 공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슈퍼셀이 좀 프로모션도 많고 좀 통신사도 다양하고 이래서 선택을 했고 캐나다 통신사에는 이제 메이저 통신사 3군데인 벨, 로저스, 그리고 텔러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SKT, LGU 플러스, KT 이렇게 있는 거 이 정도 느낌인데 좀 요금은 비싸요. 비싼데 잘 터지고 빠른 게 장점이고요. 메이저보다는 저렴한 통신사로는 버진 플러스 그리고 파이도, 쿠도가 있고 이거는 좀 용량은 적은데 가격이 저렴한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좀 데이터를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로저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9번째
카드인데요. 저는 트래블 월렛 카드랑 토스뱅크 카드를 들고 가요. 트래블 월렛 카드는 뭐 워낙 해외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환전 수수료가 없이 간편하게 기존에 있던 그 계좌의 돈을 수수료 없이 이렇게 바로 긁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토스뱅크 체크카드도 원래 수수료가 붙었어요. 수수료가 붙는데 이제 캐시백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화 통장이라는 거를 토스 그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외화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결제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외화 통장을 하나 만들었고, 이것도 막 어렵지 않아요. 그냥 통장 만들듯이 그런 거고, 이 두 개를 가져갑니다. 혹시나 카드를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두 카드를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엔 10번째, 국제학생증인데요. 이 국제학생증이라는 게 어디서든, 세계 어디서든 내가 학생임을 증명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이게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대학교 휴학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제학생증에는 ISEC 그리고 ISIC가 있는데 ISEC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 많이 쓰이고 ISIC는 호주나 유럽 쪽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캐나다로 워홀을 가기 때문에 ISEC로 발급을 받았고 비용은 한 배송비 포함해서 18,500원 정도 들었어요. 이게 신청 방법도 진짜 간단하고 그 관광지 할인이나 항공권 할인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신 분들은 발급 받으셔가지고 그 신분증용으로도 이렇게 쓰시고 또 할인도 받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1번째 병원 투어인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해외를 나갈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병원을 좀 다녀봤어요. 약도 타오고 했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 교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 출국 전날까지 이게 교정을 해놓으면 나 막 가서 검진도 못 받고 그러는데 막 부러지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출국일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잡히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출국 전에 교정기 뗄 수 있게 최대한 이렇게 스케줄을 쭉 줄여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정하신 분들 중에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스케줄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번째 휴 렌즈랑 안경인데요. 전 눈이 정말 나쁘기 때문에 렌즈나 안경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 해외 나가 있으면 렌즈를 거기서 또 구매를 하고 그러면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한국에서 한 1년치 정도를 미리 사가지고 했고 안경도 혹시나 잃어버리거나 부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14번째는 키즈지랑 페이스북 마켓이에요. 매물을 좀 보려고 한번 봤었는데 제가 이 매물 그 가격이 어느 정도로 조성이 돼 있는지 어느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는지 이거를 좀 인지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찾아보면
당장 이제 2주 만에 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하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감을 익혀보고자. 좀 어느 지역에는 어느 가격대가 좀 많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가격대가 좀 많고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했고 그 위치도 한번 다시 보면서 좀 매물에 대한 감이라 해야 되나? 그걸 조금 익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영어 공부인데요. 솔직히 제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는 1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꾸준히 했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놀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좀 여러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아직 저한테 맞는 방법을 못 찾아서 여러 방법, 정말 진짜 정말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해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캐나다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이거를 한번 나중에 효과가 있다면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워홀 7일 남겨두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짜잘짜잘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 정리 잘 하셔서 까먹지 말고 놓치지 않게 캐나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7일 남았어.